아, 진짜 큰일이다. 어떡하지? 왜? 무슨 일인데? 아이 봐주시던 아주머니가 또 그만두겠다 하시더라. 벌써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또? 왜 다들 한 달을 못 가고 그만두는 거야? 월급이 너무 적은 건가? 아니야, 베이비시터 아주머니들 평균적으로 받는 돈보다 많이 주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낮에 6시간만 봐달라고 하는 거라서 일도 편하고 수월할 텐데. 진짜 왜 다들 그만두는 건지 모르겠다. 혹시 오빠나 새언니가 괴롭혀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괴롭히긴 왜 괴롭혀? 딱히 뭘 해달라고 잔소리하는 것도 없다니까. 애가 이제 2살 넘었으니까 혼자서도 잘 놀고. 진짜 힘들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못하겠다고 그만두니까 매번 새로 구하는 것도 지친다. 그럼 오래 할 수 있게 잘 좀 해드려.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면 아주머니도 안 그만두시겠지? 한두 명도 아니고 자꾸 그만두는 걸 보면 일이 너무 힘들거나 대우가 안 좋은 거 아닐까? 그렇게 힘들 일도 없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루에 6시간 일하면서 월급은 정식 월급을 주고 있다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야. 빨리 새로 구해야겠네. 인터넷에 한번 올려봐. 그러지 말고 너가 한번 해볼래? 어차피 지금 시험 준비 중이라 낮에 한가하잖아. 무슨 소리야. 난 공부해야지. 내년에는 꼭 합격해야 돼. 알지. 그러니까 낮 시간에 잠깐만 일하면 되잖아. 10시부터 4시까지 6시간만 봐주면 충분해. 돈도 제대로 줄 테니까 몇 달만 해줘. 싫어. 나 어차피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데 돈은 무슨 돈이야. 돈 필요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알바할 시간은 더 없어. 나한테 준수 봐달라 하지 말고 빨리 다른 아줌마 구해. 이번에는 그만두지 않고 오래 할 사람으로 찾아. 맨날 일자리 구하러 올 때는 오래 일할 거라고 하더라. 그래놓고 한 달도 못 가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야. 너희 새언니도 스트레스 받아서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 볼까 생각하고 있다니까. 새언니 좋은 직장 다니는데 그만두긴 너무 아깝지. 월급도 오빠보다 더 많지 않아? 그러니까 걔가 한 달에 550만 원 버는데 애 보라고 그만두라 할 수도 없고. 그럼 오빠가 그만두고 애 보면 되겠다. 오빠 예전에 자취도 많이 해봐서 청소 빨래 요리도 잘할 거 아니야. 야, 나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야. 그러면 새로 아주머님 구할 때까지 한 달 정도만 봐줘. 한 달이건 몇 달이건 못한다니까. 공부하는 사람한테 왜 자꾸 애 봐달라고 하는 거야. 막상 한번 해보면 별로 할 것도 없어. 집에 애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우리도 사람 구하는 거지. 너 그냥 우리 집에 와서 공부하다가 가도 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애 보러 갔으면 애를 봐야지 어떻게 내 공부를 하고 있어. 아, 진짜 그래도 된다니까. 일단 하루라도 해보고 할만하다 싶으면 며칠만 더 해줘. 내가 하루 일당 10만 원씩 줄게. 어차피 고시생 팔자라 돈은 필요 없고. 그럼 내가 새 아주머니 오실 때까지만 해줄게. 진짜 빨리 구해야 돼. 알겠지? 알았어. 진짜 너밖에 없다. 당장 내일부터 부탁 좀 할게. 저희 오빠는 5년 전에 결혼했고 2살짜리 조카를 키우고 있어요. 오빠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새언니는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오빠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새언니는 약간 쌀쌀맞은 인상에 솔직히 성격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고 부모님도 새언니에게 별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습니다.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살가울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1년 다녀온 뒤로 현재는 7급 공무원을 준비 중이고 나이는 27이에요. 호주에서 돈을 나름대로 넉넉하게 벌어왔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부모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할 정도로 주머니 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제가 딱히 돈을 쓸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빠가 부탁을 해도 애 봐주는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급하다고 해서 제가 며칠만 도와주기로 한 거죠. 돈도 받지 않겠다 했고 순전히 호의로 시작한 일인데 첫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새언니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아가씨 오늘 고생 많았어요. 오늘 별일은 없었죠? 네,
준수가 정말 얌전해서 제가 딱히 할 것도 없더라고요. 점심은 새언니가 준비해 놓은 거 그대로 먹였고, 중간에 간식으로 냉장고에 있던 치즈랑 주스 한 팩 먹였어요. 잘하셨네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이상한 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저희 애한테 혹시 치즈를 2장 먹이셨나요? 아, 준수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길래 저도 먹고 싶어서 한 장 같이 먹었어요. 그랬구나. 치즈가 2장이 없어졌길래. 혹시 아가씨께서 한 번에 2장을 다 주셨나 했네요. 근데 그거 아기 치즈라고 써 있는데 못 보셨어요? 네, 아기 치즈인 건 봤죠. 그러니까 그걸 간식으로 먹인 건데. 아기 치즈는 아기들이 먹는 거예요. 아, 네, 알고 있죠. 그래도 주스는 하나만 없어진 걸 보니 주스는 아가씨가 안 드셨나 보네요. 네, 주스는 안 먹고 치즈만 한 장 먹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아가씨가 치즈 좋아하시는 줄 몰랐네요. 다음부터 치즈 하나 따로 사놓을 테니까 아기 치즈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그릇 설거지는 아가씨가 하신 건가요? 설거지요? 준수 점심 먹은 그릇은 제가 설거지 해두었어요. 준수 점심 먹고 낮잠 잘 때 시간이 남길래 그때 했어요. 아, 혹시 여기 싱크대에 있는 세제 쓰셨나요? 네, 그거 써서 설거지 했죠. 왜요? 그거 쓰면 안 되나요? 아니, 아기 먹는 그릇인데 어떻게 일반 세제를 쓰실 수가 있어요? 아, 됐어요. 다음부터는 제 허락 없이 이런 일 안 하셔도 돼요. 준수 식기용 세제가 따로 있었나 보네요. 저는 몰랐어요. 알려주시면 다음엔 그걸로 설거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아가씨한테 살림까지 부탁한 적 없잖아요. 제발 시키는 것만 똑바로 해주세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늦지 않게 와주세요. 아니요, 저도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빠가 하도 부탁해서 도와주러 간 건데, 애초에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네요. 다신 안 갈 테니까 새로운 사람 구하세요. 그럼 이만. 진짜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었고 생각할수록 기가 차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 한 건데 완전히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못하겠다고 했더니 10분도 안 지나서 오빠한테 전화가 오고 제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더 열이 받는 건 상황을 전해들은 우리 오빠는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새언니한테 따로 사과시킬 테니까 이번 달까지만 애를 봐달라고 했는데 새언니는 이 와중에도 저보고 약속을 안 지키는 무책임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아이 치즈 한 장 먹은 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인지도 몰랐고 아이 그릇을 설거지 해놓은 것도 이 정도로 눈치 봐야 하는 일인 줄 몰랐어요. 애초에 새언니네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도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거기에 못 보내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낮 시간에 아이 봐줄 사람을 따로 구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을 못 버티고 전부 그만두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새언니 성격이 조금 까탈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오빠가 저희 엄마한테 애 봐달라 부탁하고 있던데 제가 절대 그 집에 가서 애 볼 생각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아마 오은영 선생님이 와도 새언니는 만족 못하고 잔소리를 할 사람이에요. 오빠, 부모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봤어? 집 문제는 진짜 나도 양보 못할 것 같은데. 그때도 말했지만 그냥 내 능력이 되는 선까지만 하자. 결혼할 때부터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25평 아파트 전세로 시작하는 것도 나름 괜찮다니까? 게다가 이제 4년 된 아파트라서 거의 신축이나 다름없어. 내가 몇 번을 말해. 나는 전세 싫다니까? 우리 신혼집을 서울 강남에서 구하는 거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창피하게 대체 전세가 뭐야? 먼저 결혼한 내 친구들 전부 30평짜리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데 내 나이에 25평 전세라니 말이나 돼?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아직 그만한 돈은 없어. 대출 없이 30평대 아파트 살 생각이면 최소 5억 이상은 있어야 하는데. 나 지금 겨우 2억 5천 정도 있다. 금리 너무 높아서 지금 당장 대출 받아서 사긴 부담스러워. 일단 전세로 딱 2년 살면서 상황을 보자는 건데 왜 내 말을 이해 못해줘? 오빠, 금리 고모고 오빠가 돈을 더 많이 모아놨으면 대출 안 받고 30평대 아파트 살 수도 있었잖아.
그 나이에 그 정도 돈도 안 모으고 뭐 한 거야? 내가 지금 37인데 내 나이에 2억 5천이면 나름 열심히 모은 거 아닌가? 자기 생각에는 내가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렸다고 생각하나 보네? 아니, 내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도 오빠가 돈 열심히 벌고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결혼하고 집장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나는 내 돈으로 혼수 싹 다 맞춰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그게 우리 명의로 된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서로가 계산이 안 맞는 거지. 두나야, 너 혼수 준비로 3천만 원 모아놨다면서? 내가 전세 2억 5천짜리 해가면 거기에 자기가 혼수 3천에서 살림살이 맞추고 그렇게 시작하면 딱 맞는 상황 아닌가? 3천이라니! 우리 부모님이 500만 원 더 보태주셔서 3,500만 원이거든? 나도 집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는데 오빠도 한번 집에 얘기라도 해봐. 2억 정도만 더 보태주시면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오빠도 결혼하고 나랑 같이 살면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당당한 사위가 될 수 있는 거지. 글쎄, 나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특별히 창피하거나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오빠네 부모님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 장가 간다는데 아무것도 해줄 마음이 없으시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버님 어머님 월세 받으시는 상가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팔아서 우리 집 사주시면 안 돼? 두나야, 그건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이야. 몇 년 더 있으면 우리 아빠도 은퇴하실 거고 은퇴하신 뒤에 뾰족한 수입이 없으니 그거 월세 받는 거랑 이것저것 조금씩 합쳐서 노후 생활 준비하실 예정이라 건드릴 생각하지 마. 괜히 나중에 우리가 부모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 상가 팔면 5억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그거 팔아서 3억만 달라고 해볼까? 우리도 3억 받아서 오빠 돈까지 5억이면 웬만한 아파트 살 수도 있을 거고 시부모님도 2억 생기니까 그 돈으로 노후 준비 다시 계획하시면 될 거 아냐. 벌써 상가 시세까지 알아본 거야? 이제 와서 2억으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은행에 3억 대출을 내서 자기랑 나랑 열심히 일하면서 대출금 같이 갚아나가자. 그건 안 돼. 저번에 같이 은행 가서 상담 받았을 때 못 들었어? 매달 200만 원 가까이 갚으면서 어떻게 살아? 오빠 월급 350만 원 정도 벌면서 200만 원 대출 갚고 나면 내가 150만 원으로 살림하라고? 나 절대 그 돈으로는 생활 못해. 자기가 버는 돈은 어쩌고? 어차피 우리 같이 맞벌이하고 살 거잖아? 나 결혼하고 나면 최소 3년은 쉴 생각이야.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집에서 쉬면서 아이 가질 준비도 해야지. 그러니까 최소 3년은 오빠 혼자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살아야 돼. 대출은 절대 금물이야. 무조건 집을 사서 결혼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냥 아이는 뒤로 좀 미루고 몇 년 동안 맞벌이해서 대출부터 빨리 갚아나가면 안 될까? 오빠, 내 나이가 벌써 31야. 그리고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오는 거잖아. 자꾸 이상하게 나한테 책임지울 생각하지 마. 혼수는 집값의 10%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요즘 그런 게 어디 있냐? 날이 갈수록 집값은 올라가고 가전제품 값은 떨어지는데 너는 가만 보면 자기 하고 싶은 건 요즘 스타일대로 다 하고 싶고 혼수랑 집 문제에 대해서는 90년대 스타일로 하자는 것 같네? 그래서 오빠, 지금 나랑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그럼 집은 오빠가 무슨 수를 쓰던 30평대 아파트로 알아봐줘. 설마 아들이 집 없어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본체만 채하고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니까. 일단 생각은 한번 해볼게. 2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나이 37살이고 지금까지 열심히 적금 부으면서 중간중간 주식과 코인에도 투자하면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억대 연봉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2억 5천 모아놨으면 적은 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 준비하면서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건 딱 질색이고 지금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 계획을 다 해놓으신 상황이라 그걸 깨트리고 싶진 않았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무조건 집을 해오라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 노후 재산까지 팔아서 집을 사오라고 하는 상황이었죠. 자기는 기껏 나이 31살에 3천만 원 모은 것이 전부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5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머릿속이 점점 궁금해질 지경이었어요. 며칠 동안 서로 연락을 끊고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제 결론은 처음과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두나야, 지금 바빠? 오빠, 3일 동안 연락도 없이 뭐하고 있었어? 나 엄청 걱정했잖아. 내 걱정해줬다니까 고맙네. 집은 어떻게 됐어? 부모님이랑 이야기 잘해본 거 맞지? 너는 3일 만에 연락 온 사람한테 처음 물어본다는 게 겨우 그거야? 그럼 지금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거지.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지. 나 진짜 오빠한테 좋은 소식 날아오기만 얼마나 기다렸다고. 빨리 뜸들이지 말고 말해. 우리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 한번 해봤더니 그럼 상가에서 월세가 매달 200만 원씩 나오는데 그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 못 줄 거라면 못 해주신대.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도 상가 월세로 노후자금 계획하시니까 좀 힘드신가 봐. 와, 진짜. 아버님도 너무하시다. 오빠 진짜 친아들인 거 맞아?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없어? 친아들이니까 더 그러시는 거지. 나 옛날부터 결혼 준비는 내 스스로 하겠다고 말했었어. 그러는 너는 조금 더 여윳돈 가진 거 없어? 내가 돈이 어딨어. 3천만 원 모아놨다고 이야기했잖아. 대학 졸업하고 6년 정도 일했는데 어떻게 3천밖에 못 모아? 자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1년에 500만 원씩밖에 못 모았어? 여자가 돈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해서 나한테 살림 맡겨보면 차차 알게 될 거야. 그래? 아무튼 우리 부모님한테 두나가 30평대 아파트 사오지 못하면 결혼 안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는 줄 알아? 뭐라고 하시는데 돈을 조금 더 보태주시겠대? 아니, 그냥 그런 여자애랑은 결혼 생각 말고 당장 헤어지라고 하시던데? 뭐? 오빠 생각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연락한 거야. 너도 원래 생각에는 전혀 변함 없지? 당연하지. 나도 내 친구들 다들 3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데 나 혼자 25평 전세 살기 싫어. 우리 부모님 말씀도 그 정도도 못 태우는 놈이랑은 결혼하지 말래. 그럼 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네?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여기서 헤어지자. 나 도저히 너네 기준에 못 맞춰줄 것 같아. 괜히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 노후가 흔들리게 하고 싶지도 않고. 진짜 제정신이야? 겨우 그런 이유 때문에 나랑 헤어지겠다고? 내가 오빠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나 보다. 그래, 나도 진짜 3일 동안 생각 많이 한 거야. 지금이라도 빨리 30평대 아파트 사줄 수 있는 남자 찾아봐. 너 나이 31인데 가진 돈도 별로 없다면서? 효자 났다 효자 났어. 원래 아들 결혼할 때는 부모가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볼 때 오빠는 친자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재산 내어주기 싫은 거겠지. 너희 부모님도 겨우 500만 원 보태준다고 하시는 거 보면 너를 500만 원만큼만 자식으로 생각하시는가 보다. 뭐야? 지금 말 다 했어? 어차피 헤어질 건데 이런 쓸데없이 유치한 말싸움 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 다른 남자 찾으러 가. 나야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되는데 너는 한시가 급하잖아? 야, 이 미친 자식아! 그렇게 2년 만난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전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제 능력으론 도저히 지금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녀 또한 전세로 신혼생활 시작하면 앞으로 내내 불만을 이야기할 것 같더라고요. 함께한 시간이 아까워서 고민이 정말 많았었는데 나중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오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맞벌이하면서 대출금 갚고 그렇게 집을 장만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사표 쓰고 집에서 놀고 싶다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남의 집안 딸을 데려다가 먹여 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차라리 당분간 좀 더 혼자 살면서 취미생활 즐기고 여유있게 생각하려고요. 언젠가는 제 능력으로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